보령, 구리, 구로, 대구, 그리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까지. 이 사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비만약들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비만약을 복용하는 환자들 중에 제대로 이해하고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꼭 이해하고 먹어야 되냐? 의사가 알아서 처방 냈겠지. 살만 빠지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별 생각 없이 대충 먹었다가 심한 부작용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은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데 뒤늦게 조치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만약들은 어떤 약들이고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꼭 체크해야 하는 사항 2가지도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펜탈민. 경구 비만약 처방에서 가장 핵심인 식욕 억제제입니다. 여러분들 대학교든 직장이든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잘 해내는 분들도 있지만 남들 앞에서 주목받게 되면 막 발발 떨면서 긴장하고 식은땀도 나고 호흡도 빨라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긴장하고 식은땀도 나는 상황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상황입니다. 식욕 억제제가 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식욕을 못 느끼게 하는 겁니다. 발표하면서 다음 말할 내용을 생각은 해도 배가 고파서 끝나고 저녁 뭐 먹지? 하는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실제로 복용한 분들 중에는 운동도 안 했는데 운동한 것처럼 심장이 막 뛰는 것 같고 땀도 난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욕 억제제는 그 효과가 강력해서 나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약입니다. 하지만 처방을 낼 때에는 BMI를 측정해서 25가 넘는 경우에 처방이 가능한데 BMI를 측정하지도 않고 그냥 약을 내줬다면은 주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식욕 억제제가 적절하게 처방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몸이 발표하는 것처럼 운동하는 것처럼 긴장하는 상태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항상 피곤하고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심장이 두근두근 하거나 밤에 잠을 못 자거나 변비, 입마름과 같은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비약 펜터민 성분으로 대표되는 이 식욕 억제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이 약만 먹고 다른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 다이어트는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들이지 않은 채로 약을 끊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식욕은 돌아오기 때문이죠. 어느 날 갑자기 다이어트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야식, 회식, 모임 등으로 너무나도 쉽게 그 의지가 꺾이는 경험 많으시죠? 그럴 때 이제 식욕 억제제가 딱 도와주면서 다이어트에 가속을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약을 복용하면서 식습관을 조절하는 습관도 들이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식욕 억제제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으로 갑자기 약을 끊게 되면 폭식을 하게 되거나 다른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서히 조금씩 용량과 빈도를 낮춰가면서 끊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플루옥세틴 항우울제 약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그냥 딱 놓고 봤을 때는 보통 체형 같아 보이면 실제로 봤을 때는 진짜 마른 체형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으면 사람이 조금 퍼져서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딱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화면보다는 조금은 가려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했냐, 저도 예전에는 80kg 이상까지도 몸무게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살이 많이 찌다 보니까 옷을 입었을 때 핏도 안 좋고 맞는 옷도 없어서 새로 사야 되고 스스로도 뭔가 위축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도록 지금은 좀 조절하는데 그러한 살이 찐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은 진짜 우울증도 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부족하면은 우울감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세로토닌이 충분하면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항우울제를 복용하면은 몸속에 세로토닌의 높은 농도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포만감도 느끼고 우울감도 한결 나아지게 되는 거죠. 물론 우울감이 없더라도 포만감을 위해서 오프라벨로 처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약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끊게 되면 폭식이 생길 수도 있으니 천천히 조금씩 빈도를 낮춰가면서 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토피라메이트. 이 토피라메이트 성분은 원래 간질약으로 쓰이다가 플루옥세틴과 마찬가지로 식욕 억제를 일으키는 부작용을 이용한 약입니다. 단독으로 처방이 나오기도 하지만 큐시미아라고 해서 펜털민과 같은 식욕 억제제가 복합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 약봉투에 간질약이라고 써 있어서 환자분들이 어떤 약이냐고 자주 묻기도 합니다. 이 약은 앞서 말씀드린 약들보다는
부작용이 덜한 편이라서 좀 더 널리 쓰이는 편입니다. 부작용은 주로 손발 저림이 복용하는 분들의 절반 정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하고, 심하지 않다면 스트레칭하고 주물러주는 정도로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손 같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좀 심하면은 티옥트산 같은 성분의 약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오를리스타트. 이 약은 주로 제니칼로 많이 알려진 약입니다. 장에서 지방의 흡수를 저해를 하게 되는데, 기름진 식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회식이 있다든지 한 번씩 복용하는 약입니다. 부작용은 복통이나 변실금이 있을 수 있고, 큰일을 보고 났을 때 기름이 둥둥둥 좀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별거 아닌 부작용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진짜 꼭 대비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귀인 줄 알았는데 기름변이 나오기도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이불에 잔뜩 묻어있는 경우도 있어서 생리대를 착용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변기에도 기름이 잔뜩 묻어 있어서 청소도 정말 번거롭고 힘들다고 합니다. 이거 드실 분들은 꼭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열의 약들 외에도 감기약 성분 대사촉진제, 녹차 추출물 성분, 그리고 포만감 유도제, 가르시니아, 방풍통성산, 그리고 포도엽 추출물 등 쓸 수 있는 약들은 엄청 많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주로 이런 약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성지라는 말들이 굉장히 자주 쓰이잖아요. 핸드폰 성지, 영양제 성지, 탈모 성지. 그래서 간혹 비만약 성지라고 하면서 정보가 공유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성지라고 불릴 정도면 식욕 억제제를 굉장히 세게 쓰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좋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특히 효과를 보고 약을 끊게 되면은 체중이 오히려 급 반등해서 더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만약을 처방받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체크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뇨제가 포함되어 있는가? 단기간으로 필요시 이뇨제를 쓰는 게 아닌 루틴하게 이뇨제가 들어간다면 이거는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잠깐 수분을 몸에서 빼서 체중을 낮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신장의 부담만 증가시켜주게 되는 꼴입니다. 두 번째, 신경안정제가 포함되어 있는가? 식욕 억제제를 복용할 때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면 증상이 있다면은 수면을 위해서 신경안정제 처방이 나온다면 이건 역시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식욕 억제제의 세기를 낮춰야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다른 향정약을 복용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향정약은 심지어 의존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 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다이어트는 남녀노소 모두 할 거 없이 모두의 고민이다 보니 약에 기대고 싶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경구약이든 위고비든 싹센다든 정말 너무너무 뻔한 말이지만 건강한 습관이 없으면 결국은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근처에 큰 공원이 있어가지고 5km 정도씩 러닝을 하는데 뛰고 나면 굉장히 하루가 뿌듯해지고 잘 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한 습관을 좀 들이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꼭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생활에서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식단, 그리고 운동, 그리고 약까지 올바르게 활용하면 건강하게 감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용 중인 비만약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한 하루 되세요.